그런데 어떤 설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만 지나면요 무조건 다 보상합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어려운 게 이제 보험 상품이잖아요. 서명 하나 잘못하고 맞습니다. 네, 중간에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그런 사례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대표님께서 꼭 우리 지금 2040 보험을 시청하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거는 꼭 알아라. 네, 얘기해 굉장히 주십시오. 중요한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청약 내가 보험 계약을 원합니다 라고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면 보험회사는 일정 그 절차에 따라서 승낙을 해야만 보험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효력이. 네. 자, 그럼 청약을 하려면 저는 보험이 이러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있고 계약 전에 계약 이걸 알려라. 전에, 그걸 정확히 알려야 보험회사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겠죠. 네네. 그러면 계약 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판단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보험회사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제재를 가하겠죠. 그쵸.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설계사한테 저 3년 전에 대장 용종을 2개 띄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사가 잖아요 대장용 큰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그 내용을 누락하고 계약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2년 만에 이분이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고객은 나는 대장용종 띄었다는 걸 알렸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리고 보험가입이 됐고 네. 그리고 대장암에 걸렸으니까 암 진단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고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와,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담보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달려지만 통상적으로 한 뭐 5천만 원 정도 맞춰 놓잖아요. 가입하는 거에 따라서 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그쵸. 예, 그 정도 단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 5천만 원 못 받는 거네.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 자, 근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얘기했겠죠. 나는 설계사한테 얘기했다. 설계사는 어떻게 나올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들었는데 제가 누락시켰네요. 라고 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고 그 돈은 구상권. 설계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한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문자나 카톡이라도 네. 그거를 설계사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 근거. 근거가 남아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야. 구두로만 하는 경우에 그거는 내 말이 오라 얘 말이 오라 둘 간에 있었는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꼭 확인하고 네. 혹시 모르니까 설계사분한테 네. 문자를 남겨놔라. 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보면 7일 이상 약을 복용했을 경우에 고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일 병원에 갔는데 안 나왔어요. 네.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또 약을 한 5일치 줬어요. 합쳐도 8일이잖아요. 네. 그럼 감기 누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근데 8일 동안 약 먹었잖아요. 고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맞아. 됩니다. 와, 단톡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네. 그런데 들어가면 막 본인들끼리 막 판단하더라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제일 어려운 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받아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언가를 쓰면 계약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반송이 날 것 같으니까 설계사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송이 나면은 계약이 안 들어가면 수당이 소득이 없으니까. 참 진짜. 그런데다가 그런 설계사가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고지 의무, 질병과 사고 또는 수술, 입원, 투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어요. 네. 그걸 보험회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지급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약관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으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느냐? 아니요,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알리지 않은 거랑 내가 발병한 질병이랑 인과관계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3년이든 3년이 아니든. 그런데 어떤 설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만 지나면요 무조건 다 보상합니다.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겠어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부가 이게 또 이론뿐만 아니라 네. 이런 실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짤막하게 그 문구 하나만 보고 네. 3년이 지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알리지 않은 걸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 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마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8일 동안 감기가 걸렸던 거를 고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뭐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 딱 봤을 때 감기하고 대장암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줘요. 보험금은 지급하고요. 네, 지급하고. 해지합니다.
해지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엄청 손해잖아요. 엄청 손해죠. 납입 면제라든지 다른 보장들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설계사분을 만나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정말로 믿을 만한 보하는 설계사분들. 근데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그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고. 네,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 네.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업법에 보면 직업, 그다음에 운전 여부, 심각한 어떤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는 보험회사에다 알리도록 합니다. 그거를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다음에 이런 거 알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는데 알리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무직인 사람이 네. 생산직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네. 뭐 골절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일이 많겠죠. 그렇죠.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그거를 이제 위험 등급이라고 하는데 네. 위험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사무직에 있는 사람이 골절 당할 확률이 낮으니까 보험료가 싸야 되겠죠. 그렇죠.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이 찢어지고 부러지고 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높아져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 직업이 바뀐 걸 알렸다. 첫 번째 알리면 5년 동안 계속 사무직이었다가 5년 뒤에 이제 생산직으로 바뀌게 되면 알리는 순간 5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알립니다. 그렇죠. 끝까지 숨기겠네. 그러면 숨겼다. 극단적으로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바뀌었고 내가 이거를 보험회사 알리지 않았고 네. 그런데 사고로 사망했다. 완전 이제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이죠. 예, 극단적입니다. 예. 사고로 사망을 했다. 야. 그러면 자 1번 그동안 안 낸 보험료를 미납보험료라고 생각하고 납입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번 위험료가 올라간 비례만큼 보험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전 1번으로 찍겠습니다.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직이었다가 사무직으로 바뀌었다. 그럼 그동안 많이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릅니다. 알수록 어렵네요. 네,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계약 후 알릴 뭐 통지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질병보험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고요. 상해보험 쪽에 해당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보험을 가입할 때 생보 쪽으로 가입할지 손보 쪽으로 가입할지는 공부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되게 간단한데 저도 청약서에 서명할 때 계약 전 뭐 쑥쑥 계약 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요. 네. 와 굉장히 지금 중요한 팁을 알려주셔서 두 가지만 정확하게 해도 최소한 내가 보상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나 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